혹시 매일 밤 잠을 좀 설친다거나 아니면 그냥 무심코 마시는 그런 달콤한 음료 있잖아요. 이런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 나중에 아주 먼 미래에 여러분 계좌에서 무려 20억 원을 빼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죠.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정의원 노년내과 교수의 느리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뭐 건강하게 살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 거의 경제 생존 전략에 가깝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정의연 고수는 지금 우리가 가진 작은 습관들이 미래 건강은 물론이고 그 간병이나 의료비 같은 경제적 부담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제에 돈 쓰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그냥 막연한 건강관리 말고요. 어떤 습관이 진짜로 노화시계를 늦추고 활기찬 노년을 만드는 핵심인지, 그리고 그게 또 어떻게 그 20억 원이라는 돈하고 연결되는지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교수가 가속노화라는 걸 경고하는데요. 이걸 경험하면 단순히 그냥 늙는 게 아니라 모든 질병 위험이 확 커지고 특히 치매는 4배, 그리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가능성은 무려 10배까지 높아진다고 해요. 젊을 때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60대 이후 삶의 질, 교수님 표현대로라면 고장 정도를 결정한다 이런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특히 간병 비용을 아주 현실적으로 계산해 주시는데 지금 기준으로도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면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이 정도 드는데 이걸 감당하려면 자산이 한 20억 원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 노년기 삶의 어떤 존엄성하고 바로 연결되는 문제죠. 젊을 때 습관이 결국 나중에 내 몸값을 결정하는 셈이랄까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저는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교수님은 특히 잠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지적하시고요. 잠이 부족하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라고 하죠. 이게 확 늘어나는데 이게 뇌에 바로 타격을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코르티솔이 나오면 그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좀 충동적이 되고 또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 위축돼서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요. 반면에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는 과하게 활성화돼서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내거나 아니면 막 강렬한 자극, 그러니까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 교수님이 말하는 가속노화 식사를 막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또 복부 지방 쌓고 만성염증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 유발하고 그래서 노화를 더 빠르게 만드는 거죠. 진짜 악순환의 골이네요. 염증은 또 다시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피곤하게 만들고 그럼 또 잠 못 자고. 교수님이 이걸 노화 시계의 바퀴가 막 굴러가는 거라고 비유하셨다는데 한 가지만 관리해서는 이게 멈추질 않는다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으로 가려면 교수님은 불교 용어를 빌려서 계율, 마음챙김, 지혜 이 세 가지 틀을 제시해요. 계율은 몸에 좋은 저속 노화 습관을 잘 지키는 것, 마음챙김은 내 스트레스를 알아차리고 관리하는 것, 그리고 지혜는 그 순간적인 쾌락에 휘둘리지 않고 인간 본성이랑 노화 원리를 좀 이해하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결국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잘 쉬고 자고 술, 담배 줄이고 이런 생활 습관이 바로 계율이겠네요. 근데 솔직히 이게 말처럼 쉽나요? 영양제 한 알로 그냥 해결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바로 그 점. 그 점을 교수님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세요. 영양제 살 돈 있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운동을 제대로 배우는데 투자해라. 아주 강력하게 공고하시죠? 운동도 시기별로 필요한 게 다르다고 강조하는데요. 30대 중반부터는 유연성 운동, 뭐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거요. 50대부터는 근력 운동, 특히 여성분들은 필수고요. 70대 이후엔 낙상 방지를 위해서 균형 운동에 집중해야 한다. 60대에 그냥 걷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다. 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시간 많은 저희 같은 현대인들한테 코어 운동, 이것도 엄청 강조하셨죠. 이게 그냥 허리, 목 통증뿐만 아니라 뭐 소화불량이나 불안감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요. 바른 자세, 그러니까 엉덩뼈로 앉는 습관도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네네. 코어랑 자세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고 식사, 가속노화 식사 있잖아요. 혈당 빨리 올리는 설탕, 액상과당, 흰빵, 흰쌀밥, 면 종류 이런 건 피하고 대신 저속노화 식사를 하라고 권합니다. 핵심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단. 예를 들면 통곡물, 콩류,
견과류, 채소, 생선 위주예요. 이게 그 뇌 건강에 좋다는 마인드 식단하고도 비슷한 원리죠. 예전에 60, 70년대 우리 집 생각해보면 잡곡밥에 나물 반찬 많았잖아요. 그런 걸 좋은 예로 드시더라고요. 피부 노화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피부 노화 원인의 80%가 자외선이라니. 와우. 자외선 차단제는 진짜 필수품이네요. SPF 30 이상, PA+++. 꼭 챙겨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예뻐지려는 목적이 아니고요. 피부 염증이 전신 염증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가끔 비타민 D 합성 때문에 차단제 피해야 하나 고민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필요하면 그냥 영양제로 먹는 게 낫다는 의견이십니다. 아, 듣다 보니까 정말 지켜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렇게 모든 걸 완벽하게 관리하는 게, 가능할까요? 약간 숨 막힐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 좋은 지적이에요. 교수님도 막 극단적인 관리보다는 중용을 강조하세요. 그 블루존 장수마을 사람들처럼 즐길 땐 즐기되 전반적인 삶의 방향 자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죠. 완벽하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뭐랄까 장기 투자하듯이 꾸준히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비유를 드세요. 오늘 정의원 교수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핵심은 정말 명확해 보입니다. 잠, 운동, 식사, 스트레스 관리 같은 아주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뭐 비싼 영양제나 시술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넘어서 잠재적으로는 그 20억 원 이상의 미래 비용을 절약하는 경제적인 가치까지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곧 초고령 사회잖아요.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지속 가능성하고도 연결되는 이야기죠. 각자가 건강관리 잘하는 게 모여서 사회 전체의 부담을 더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습관들 당장 전부 다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쾌락만 쫓는 삶 대신에 건강한 방향을 지향하는 삶을 선택하겠다. 이런 마음가짐부터가 변화의 시작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당장 바꿔볼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 그게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